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독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이전까지를 했었거든요. 뭐 수량 효과, 가격 효과 해가지고 수량 효과가 가격 효과보다 큰 데서 독점 가격을 설정한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어, 여기서 한번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수요 함수가 이렇게 디젤라리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함수를 한번 P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직선이니까. 그래서 A 곱하기 Q, 그죠? 그래서 B 절편이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요 끝점, 이제 절편만 가지고 한번 우리 계산을 해볼게요. 수요함수 어떻게 도출하는지. Q가 0일 때, Q가 0일 때 P는 얼마였죠? Q가 0일 때 P는 6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Q가 0일 때 이렇게 됐으니까, P가 6일 때였죠? P가 6일 때 Q 0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게 B 값이 나오셨죠? 자, 그러면은, 이 가격 절편만 이용했을 때 보면은 P는 AQ 플러스 6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만약에, 그 다음에, P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P가 0일 부분은 여기가 Q가 1200이 됐죠. 그렇죠? 그럼 P가 0일 때 1200이 됐으니까 A 곱하기 Q는, A가 1200이었죠. 1200 플러스 6, 그쵸? 그렇게 됐으니까 A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A는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200. 그래서 마이너스 0.00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P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0.005 Q 플러스 6 이렇게 수요 곡선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됐고요. 자, 그러면은 한계 수익 곡선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윤극대조건에서 이거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라 그랬죠. 근데 독점에서 총 수입은 P 곱하기 Q죠. 자, 수입이니까 총 수입 P 곱하기 Q인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독점이 수요곡선을 보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수요곡선에 해당되는 거 마이너스 0.005 Q 플러스 6 곱하기 Q 마이너스 TC 총 비용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좀 올릴게요. 이걸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0.005 Q제곱 플러스 6Q 마이너스 TC 총 비용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최적화를 위해서 수량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할 경우에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 다시 한번 이렇게 할게요. 한계 수입이 뭐라 얘기하냐? 수입이 있고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한계라는 개념은 기울기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더라. 그죠? 요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음,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Q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0.001Q 플러스 6 마이너스 총 비용을 수량을 미분하면 한계 비용이 되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계 수입, 이게 한계 수입이죠. 그렇죠? 한계 수입 같은 경우는 수량이 0일 때 6이죠. 그렇죠? Q가 0일 때는 6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용이 한계 비용이 0일 때는 수량이 얼마가 되죠, 이게? 여기 0이 되는 거는 한 600개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1200분의 6이었으니까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뭐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0.05였죠? 죄송합니다. 이게 0.001이 아니라 잠시만요. 이게 0. 이게 0.01이 아니라 0.1이 되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Q는 6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R 곡선은 한계 수익 곡선은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이제 절반인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MC가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이든 독점이든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수량을 설정한다. 600. 그렇죠? 여기서 600 수량을 설정하고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죠? 가격은 수요 곡선을 보고 설정한다. 가격이 얼마였죠? 그러니까 수량이 600이었으니까 수요 곡선에다가 그 MR 이꼴 MC가 되는 시점에서 이 수량을 6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600 00 없어지고 가격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0.005 곱하기 600 플러스 6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6 그래서 독점 가격은 여기서 3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설정해서 가격은 3을 받고 수량은 MR 이꼴 MC 600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냐면 MR 이꼴 MC가 되는 시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극대화되고 그 지나면은 떨어지고 이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MR 이꼴 MC가 되는 시점에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더라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MC가 여기서는 이제 MC가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요 시점 어때요? MR 이꼴 MR에서 MC를 빼면은 크죠, 그렇죠? 여기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줄어들면서 그렇죠? 여전히 MR이 MC보다 그러니까 이윤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윤이 확 증가하다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MR 이꼴 MC가 되는 시점에서 이윤이 이제 맥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 가격은 한계 수익보다 높으며, 그쵸? 가격은 뭐냐면은 MR 이꼴 MC를 이렇게 되면서 하여튼 마지널 그러니까 한계 수익 곡선보다는 수요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가격이 한계 수익보다는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다음에 한계 수입은 0이면 총 수입은 극대화되고, 그쵸? 한계 수입이 양이면은 총 수입이 증가되면 이 얘기 뭐냐면은 첫 번째 한계 수입이 0이면은 총 수입은 극대가 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때 왜 그러냐면은 왜냐면 MC가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0이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에. 잠시만요. 한계 비용. 여기서 이제 한계 비용을 0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제가 어디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0이니까 한계 수입이 0이 되는 시점에서 총 수입은 극대화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점 A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한계 수입이 양이면은 총 수입은 증가되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계 수입이 MC보다 큰 가정에는 이렇게 요 예를 들면 요 부분이죠. 그렇죠? 요 부분. 그랬을 때 보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 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한계 수입이 음이면은 총 수입은 감소한다.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MR이 좀 더 나을 경우에는 마지노 레비뉴가 한계 비용이 0보다 작아지는 점인데 이 부분은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수입이 음이 되는 부분은 독점기 선택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보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MR 이꼴 MC가 되는 시점에서 그렇죠? MR 이꼴 MC가 되는 시점에서 최적의 수량을 선택하고 가격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한다. 그렇죠? 그렇죠? 100단위에서 어떻게 되냐 얘기죠. 100단위에서. 만약에 기업에서 100단위 생산할 경우에는 한계 수입 여기
MR에 해당되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높죠. 그렇죠? 한계 수입은 여기서는 5고 한계 비용은 1이라는 얘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한계 비용은 1로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앞에서 한계 비용은 이제 일정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였죠. 자,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니까 더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더 생산했을 때 여기서도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니까 더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익 같은 거 누적으로 했을 때는 이익은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모양새로 보면 이익 증가하는 새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MR 이꼴 MC가 되는 지점은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윤이 극대화되면서 이 지나가면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MR 이꼴 MC,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한계 수익과 같다는 점에서 최적화가 된다. 무슨 최적화? 수량을 최적화시키고 받는 가격은 이 선택된 수량을 가격 수요곡선에 집어넣으면은 거기다 받아야 되는 수요곡선상의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최저 가격 정하기, 그죠?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Q 스타, 그죠? 최적의 수량을 하고, 그래서 P라는 것이 여기서 A 곱하기 Q 플러스 B, 그렇죠? A는 기울기고 B는 절편제라고 했을 때 이 수량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P 값이 그냥 나오겠죠? 그 가격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최저 가격 정하기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독점 기업은 자신이 팔고자 하는 수량에 대해서 아무 강연을 부과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독점 위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다른 하나는 시장이 선택한다. 이게 뭐냐면 독점 기업은 MR 이꼴 MC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진 점에서 수량을 정하면은 가격은 수요곡선 상에서 수요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은 5억 개의 수량을 선택한다. 알력 100만 개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격의 선택은 시장 항목이다. 그래서 수량이 주어지면은 소비자가 지급하고자 하는 가격은 수요곡선이 말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수량을 시장 가격에다 수요곡선에 집어넣으면 가격은 3.5로 결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독점 기준의 이윤을 계산하는 방법 우리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윤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 또는 그래서 총 수입은 P 곱하기 Q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총 비용.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도 변경시킬 수 있다 그랬죠. Q를 묶으면은 P 마이너스 총 비용 나누기 Q. 뭐 이게 어떻게 되죠? Q 곱하기 P 마이너스 총 비용을 Q로 나눈 거는 평균 총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격하고 평균 총 비용 알고 우리가 수량을 알면은 우리가 이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그렇죠? 자, 이윤이 뭐죠? 다시 한번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 총 수입은 P 곱하기 Q고 총 비용은 그냥 토탈 코스트로 나눠주고 Q가 있고, 그죠? Q로 묶어주면 P 마이너스 TC 나누기 Q Q P 마이너스 ATC, 그죠? 평균 총 비용,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은 어디죠? 자, 일단은 보세요. 최적 수량을 어떻게 구하죠? 최적 수량은 MR하고 MC가 만나는 점, 그죠? 500이죠, 그죠? Q스타는 500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때 MR 이꼴 MC가 되는 지점에서 가격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MR 이꼴 MC가 되는 지점에서 이 수량에 해당되는 가격, 그죠? 가격은 수요곡선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5가 가격이 되는 거죠. 평균 총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평균 총비용은 여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요 1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곱하면은 이윤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림으로는 1에 붙어 있다 그러지만은 여기서 봤을 때는 500일 때는 1.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테이블에서 500일 때 1.0이라고 이렇게 평균 총비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는 어떤 함수 같은 게 주어지고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요거대로 계산하면은 뭐 이렇게 이윤이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한 것처럼 1.0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Q라는 것은 500이었고, 그죠? Q라는 건 500이었고, P는 3.5, 이 500일 때 평균 총비용은 1.02달러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 이윤이 0보다 크죠, 그렇죠? 왜냐면은 가격이 평균 총비용보다 높은 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P가 평균 총비용보다 높으니까 이 독점기업은 양의 경제적 이윤을 얻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질문: 장기에 다른 기업에 진입이 있을까?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이윤이 플러스면은 많은 기업이 진입을 하죠. 그래서 생산 늘리면서 가격을 낮추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윤을 줄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진입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점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장기들에도 초과 이윤을 음, 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 질문은 뭐냐면은 또 여기서는 독점 기업에게 공급 곡선이 있는가? 자, 공급 곡선이 답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가격이 X일 때 기업은 얼마나 많은 단위를 생산하는가, 그죠? 이 얘기 뭐냐면 가격이 X로 주어질 때 외생적으로 이거는 이런 거는 가능한 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가격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을 때는 가격이 얼마일 때 내가 생산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공급 곡선인데 독점 기업은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 설정자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고장난 보이지 않는 손 독점의 비용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자, 요 한번 볼게요. 잉여의 배분, 완전 경제가 독점의 비교 한번 해본 거죠. 왼쪽은 완전 경쟁이고, 그렇죠? 완전 경쟁이고, 여기는 이제 독점이에요. B는. 자, 완전 경제 시장에서 균형 조건은 뭐죠? MR 이꼴 MC, 그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은 거. 독점도 MR 이꼴 MC는 동일하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이윤 조건에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는 건데 이윤이라는 것이 이걸 미분했을 때죠. 기울기가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윤 극대화 지점은 수익과 비용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그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거는 다 똑같은 거죠. 근데 다른 건 뭐죠?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MR 이꼴 MC고 완전 경제 기업에서는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가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P로 남는 거죠. 그렇죠? P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뭐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이 0이어야 된다. 그렇죠? 평균 총비용이랑 같아야 된다.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 점이 P라는 것이 한계 수입이랑 같아지고요. 요 시점에 또 여기서 클래리틴에서는 한계 비용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MR 이꼴 MC P 같아지고 요것이 평균 총비용과 또 같아지는 점. 그러니까 요 같아지는 점, 요거는 한 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QC라고. 자, 그림으로 봤을 때 한 1000개 정도 되겠네요. 그죠? 1000 곱하기 100만 개 하면 뭐 10억 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완전 뭐 독점에서는 MR 이꼴 MC는 되지만은 가격은 MR보다 위에 있죠. 그죠? P가 위에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온도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량은 MR 이꼴 MC가 되는 지점에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진 요 점에서 결정되겠죠. 여기서 한 500개 정도 될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잉여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볼게요. 뭐 잉여가 어떻게 되는지. 자,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완전 경제. 자, 이 수요 곡선 있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죠? 균형 가격이 이거죠? 이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죠? 수요자들은 이만큼 이 수요 곡선상으로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1달러로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 그럼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더 높은 가격에 지불하려고 했는데 가격은 1달러만 하니까 소비자한테는 땡큐죠. 요것이 뭐냐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만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균형 가격보다 위에 있는 점이 소비자 잉여라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균형 가격의 차이를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소비자 잉여밖에 없는 거죠. 자, 면적을 한번 보고 계세요. 요 왼쪽에 있는 소비자 잉여에 해당되는 게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요 전체 면적이었죠. 이 전체 면적이었죠. 이게 소비자 잉여가. 근데 독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독점에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여기서 수량이 선택되죠.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격은 이 MR과 MC가 되는 수량을 수요 곡선에 대입함으로써 가격을 이렇게 3.5로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수요 곡선은, 그러니까 수량이 여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500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균형 가격, 그죠? 균형 가격은 시장에서는 독점 가격이죠. 3.5이니까, 요거 위에 존재하는 수요 곡선, 그죠? 수요 곡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요 부분, 그죠? A에 해당되는 거. 요것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소비자들은 어쨌든 간에 요 면적에 있는 사람들은 수요 곡선이 이 독점 가격보다 위에 있잖아요. 더 높은 가격에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독점 가격이라 하더라도 자기 수요 맞추는 가격보다 싸니까 요만큼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산자,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가격은 요거를 받고, 그렇죠? 자기네들 비용은 어떻게 돼요? 1불로,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차이만큼은 생산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생산자 잉여죠. 자,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따져보면은 얘네가 그 500으로 이렇게 됐을 때, 500으로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 잉여,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 요만큼으로 해서 독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눠받는 거죠. 근데 완전 경제에 비했을 때는 요 C에 해당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요것이 이제 데드웨이 로스라서 사중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에서보다는 수량을 적게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로 인해 가지고 완전 경쟁 대비해서는 어떤 사중 손실이, 그러니까 경제적 총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점으로 인하여 줄어든 사회적 잉여의 크기인 사중 손실은 DWL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만큼 손실을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은 어떻게 생겼든 취지에 어떻든 간에 자연 독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독점이 생겼든 아니면은 법적인 걸로 이렇게 생겼던 법적인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독점이 생겼던 간에 완전 경쟁에 비해서는 독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또는 사중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가격 차별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가격 차별화라는 것은 여기도 이렇게 쓴 것처럼 비용의 차이가 없음에도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치약 같은 거 있잖아요. 치약이 있는데 치약이 어디서는 비싸게 팔리고 어디서는 싸게 팔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이제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극장표 있잖아요. 극장표. 이건 시간에 따라서 극장표 가격이 다르게 팔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령대에 따라서도 극장표가 다르게 팔리잖아요. 비용은 동일한 텐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격 차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 차별. 그래서 세 단계의 가격 차별화가 있는데요. 1급 완전 가격 차별이라는 게 있고요. 2급 가격 차별이 있고 3급 가격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1급 완전 가격 차별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Q하고 P가 있었고 수요 곡선이 있었죠. 그렇죠? 수요 곡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반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었다. 그렇죠? 한계 비용이 있었다. 자,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량은 최적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MR 이꼴 MC가 되는 데서 최적 수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죠? 가격은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설정한다.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 1급 완전 가격은 그런 게 아니라요. 수량은 Q스타에서 그냥 선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은요. 각 소비자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요 곡선 보세요. 이 수요 곡선은 이 가격에서 P1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거죠. 이 수요 곡선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 가격을 매기는 거죠. 요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이 가격을 먹이니까 한계 비용이 여기 상태에서 이만큼의 이득을 보고 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가격을 매겨서 이만큼의 이득을 보고 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가격을 매겨서 이만큼의 이득을 보고 그러니까 각 수요 곡선상의 지불 용의 금액을 그냥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불 용의 금액만큼을 다 다르게 매기니까 요 삼각형 자체가 삼각형 자체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니까 죄송합니다. 수요 곡선은 요거는 이제 한계 수익 곡선이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요 곡선산의 가격을 다 이렇게 매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 경제 시장처럼 MR 이꼴 완전 경제 시장에서 만약에 요만큼 그죠? 요만큼 생산하는 것만큼 독점 기업도 그만큼 더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1급 가격 차별화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기네들 한계 비용이 필요하고요. 수요 곡선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 곡선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이 완전 경쟁은 요 시점에서도 이제 완전 경쟁에서 수량이 결정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MR 이꼴 MC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요 곡선상 가격을 그대로 매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했던 요 시점에서 요 시점 500에서 생산을 한 게 아니라 독점 기업도 그냥 완전 경제 기업처럼 이 수요 곡선과 이 MC 곡선이 만나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렇게 생산하고 요 가격은 다 다르게 매김으로 해서 완전 경제 시장에서 이 부분이 소비자 영역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생산자 영역 부분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왜냐면 수요 곡선상으로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생기는 이익들은 다 기업들, 독점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가격을 다르게 하는 데 의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각 구매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만큼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딜러를 통한 차량 금액.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뭐 딜러샵 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각 딜러샵마다 차값이 다 달라요. 근데 사실을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소비자가 얼마나 자기네들이 얼마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미리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춰드리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높은 가격에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은 높은 가격에 차를 사는 거고 싸게 사기 원하는 사람은 이제 싸게 사고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단일 가격을 매기는 독점의 결과는 뭐냐면 단일 가격을 매길 경우에는 우리가 최저가 조건 MR 이꼴 MC에서 수량을 선택을 하고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수요 곡선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왼쪽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계 수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한계 비용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였죠.
500이라는 점에서 수량을 선택하고, 가격은 어떻게 해요? 가격은 이 수량에서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그죠? 수요 곡선에 이 수량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가격, 이렇게 대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했을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MC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수요 곡선이 이제 MC보다 높은 지점, 그죠? 또는 이제 MC가 같아지는 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 가격, 이 사람한테는 이 가격, 이 사람한테는 이 가격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한기 비용은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차이만큼을 자기네 그 생산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다 생산자 잉여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좌측 도표는 가격 차별이 불가능할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중 손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의 단일 가격만 존재할 경우는 우측 도표는 독점 기업이 각 소비자들에게 각각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을 경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면은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의향만큼 그 가격을 매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100원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100원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죠. 그렇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한개 비용이 1인데 요만큼 높게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은 기업들이 다, 생산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모든 잉여는 생산자에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PS라고 했던 게 생산자 잉여, 프로듀서 서플러스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중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수량으로 보면요. 수량으로 보더라도 이 땡큐 면적 있잖아요. 이 땡큐 면적은 물론 생산자가 다 가지긴 하지만은 완전 경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완전 경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소비자 잉여로 소비자가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조세 수입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합이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로 봤을 때는 1급 가격 차별할 경우에는 이 전체 사이즈로는 변하지 완전 경쟁과 동일하죠. 그래서 사중 손실이 발생을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 용의 금액, 그만큼의 가격을 각각 다르게 다 적용시키는 거죠. 자, 그게 1급 가격 차별이에요. 근데 2급 가격 차별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에 기초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치약을 예를 들었는데 치약을 집 앞에 슈퍼마켓 가서 산다 그러면은 치약 한 통이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그래서 킴스클럽이나 아니 그 어디죠? 하여튼 뭐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킴스클럽 같은 데서 뭐 5개 단위를 묶음으로 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묶음으로 살 경우는 하나 낱개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죠. 그렇죠? 이 구매 특성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대량 구매냐 소량이냐 그죠? 소량이냐 대량이냐 이렇게 따라서 가격을 좀 다르게 매길 수도 있고 이것도 2급 가격 차별에 얘기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광고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의 블록을 판매하는 거,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다음에 상업용과 주거용의 전력이나 수도요금 매기기 이런 것들 구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3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의 특성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2급과 3급의 차이를 좀 보세요. 2급은 구매 특성이에요. 가장 쉬운 게 낱개로 사느냐, 묶음으로 사느냐, 이런 게 구매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3급은 그냥 소비자의 특성이야. 구매 특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다른 점들 있죠. 지리적이나 연령, 그죠? 경로 할인, 학생 할인, 조조 할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상급 가격 차별하는 얘기죠. 그래서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격을 이렇게 매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급 가격 차별을 함으로써 기업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속여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잘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뭘 속여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때 증명 같은 게 확실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왜 분리된 시장을 만들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왜 고객들을 분리해서 상이한 시장을 만들까? 경로우대를 예를 들어보자. 그렇죠? 자, 기업들이 노인들에게 가격을 낮춰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들이 노인을 공경해서 그런가? 노인들이 돈에 대해서 더 신중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탄력성의 문제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적으로 우리 뭐 저번 시간에는 뭐냐면 그 독점 기업이 탄력도가 1보다 큰 데서 이렇게 설정을 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P 곱하기 Q죠. 그럼 총 수입의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로그 차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로그 차분은 변화율이 되니까. 그래서 총 수입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다가 수량의 변화율, 그렇죠? 이렇게 될 거죠. 그렇죠? 근데 수요 입장에서는 P하고 Q는 반대로 가는 걸 알고 있죠. 근데 탄력도는 어떻게 되죠? 탄력도는 어떻게 되죠? 수량의 변화율, 그렇죠? 가격의 변화율, 수량의 변화율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죠? 절대값으로 했을 때, 절대값, 왜냐면 이거는 그냥 봤을 때 수요 탄력도는 음의 값이죠.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절대값을 땄을 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량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죠? 탄력도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반대 방향이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주면은 탄력도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죠. 그럼 네트로 따졌을 때는 이 총수입이 증가할 수 있겠죠. 탄력도가 높은 경우에는. 근데 반대로 만약에 탄력도가 1보다 작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똑같이 가격 변화율 플러스 수요 변화율인데 가격을 조금 낮춰줬는데, 가격을 낮춰줬는데 수량 변화하는 거는 더 적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트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총수입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좀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탄력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탄력도가 낮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을 별로 안 낮춰주는 게 낫겠죠. 그렇죠? 탄력도가 높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격을 좀 변화시켜주면서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매 특성,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성, 그렇죠? 소비자들의 특성, 연령, 지역 별로 이렇게 어떤 민감도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을 좀 다르게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기업들은 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하위 그랩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준다. 왜? 탄력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죠? 탄력도가 높다는 얘기는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탄력도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Q의 변화율이 P의 변화율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총수입이라는 것은 총수입의 변화율은 P의 변화율 플러스 Q의 변화율인데 요거를 조금만 낮춰줬을 때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 가격을 낮춰주는 것은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수요 탄력에서 낮출 경우에는 가격을 낮췄을 때 수요 증가하는 건 더 적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이는 것이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그렇죠? 탄력도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가격을 이만큼 올리더라도 줄어드는 거는 적게밖에, Q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Q는 조금밖에 안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총수입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탄력도 낮은 데는 가격을 올리고 탄력보다 높은 데는 오히려 가격을 낮춰주면서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 차별을 하는 것이 기업의 수입 증가를 가져온다. 그렇죠? 또한 기업들이 가격 차별에 성공하려면 높은 가격 시장에 있는 가격들이 낮은 가격 시장으로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가 속이고 이렇게 싸게 산다 그러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로유대 경우는 신분증이나 제시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철저하게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다는 얘기죠. 자, 기업들이 어떤 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금액 탄력성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우리가 본 것처럼 가격차별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상이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가격 시장에서 낮은 가격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기업들이 고객들의 지불 용의 금액을 모르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수요곡선에 따라서 또는 수요곡선상의 탄력도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 모를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객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의 탄력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쇼핑을 해봤는가? 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세일에서 쇼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이죠. 그렇죠? 가격을 조금 낮췄을 때 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확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력도가 되게 높은 거죠. 다시 한번 탄력도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량 변화율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가격이 조금 내렸을 때 이게 확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탄력도가 1보다 훨씬 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정보를 제공하죠. 가격을 가격을 1% 내렸더니 수요가 5% 늘었더라. 그럼 탄력도가 5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되게 탄력적인 시장이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드커버 도서를 사봤는가? 이 하드커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이 있었을 때 소프트 커버하고 하드 커버가 있죠. 그래서 하드 커버는 말 그대로 딱딱한 표지로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책값이 하드 커버가 훨씬 비싸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를 뭐 소프트 커버는 한 100불 정도 된다면 하드 커버는 거의 200불 가까이 150불 이상 이렇게 해서 되게 비싸죠. 근데 하드 커버에 대한 수요가 되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죠? 가격이 올랐는데도 수요가 더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하드커버인데 그러니까 탄력도는 가격 변화율분의 Q 변화율이죠. 하드커버는 이렇게 가격을 확 올렸는데도 수요가 이렇게 많이 안 줄더라. 그랬을 땐 탄력도가 1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올랐는데 수요는 조금만 줄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탄력도는 1보다 작은 거고, 그렇죠? 총수익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되죠? 이 탄력도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TR 변화율 보면 총수입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P의 변화율 플러스 Q의 변화율인데 잠깐만요. 제가 공간이 작아서 다시 한번 쓸게요. 매출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P의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Q의 변화율인데 이것처럼 하드커버 같은 게 비싸죠. 그렇죠? 그럼 이게 좀 올랐는데 수요는 조금밖에 안 줄더라. 그러면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죠. 그럼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을 오히려 올려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신상품 같은 경우 줄을 서봤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신제품에 대해서 신제품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죠. 그렇죠? 그런데도 수요가 이렇게 많이 안 준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니까 오히려 가격을 더 높게 받아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독점기업들이 이렇게 팔 수가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많이 구매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드커버 책을 사거나 신상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은 우리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얘기죠.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게 좀 적더라. 탄력도가 낮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격을 차별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얘기를 하죠. 우리 청취자분은 탄력적인 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낮춰라. 매출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탄력적인 거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게 오히려 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또 이런 거 있죠. 기업들은 왜 그냥 가격을 할인하는 대신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환급하는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사면은 100불 할인해 줍니다. 근데 바로 할인을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우편으로 회사에다가 어떤 이 서류를 보내주면은 환급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 할인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가격 할인해 달라고 이거를 회사에도 안 보낼 거예요. 그죠? 근데 가격 할인해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은 이런 걸 작성해서 회사에다 보내줘가지고 얼마 있다 다시 환급받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쓰고 안 쓰는 사람도 탄력도에 따라서 자신이 쓰고 안 쓰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베이트 책, 환급 수표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들이 고객의 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 서류 형식을 기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고객의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걸 말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기업들은 가격을 그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기업들이 그냥 가격을 할인해 준다면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진 사람들도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환급, 리베이트 책을 준다는 얘기는 그 탄력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모든 재화에 대해서 100불 할인해 주는 것보다 그냥 리베이트 책을 주면은 100불을 환급해 주겠습니다. 이러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득일 수 있죠. 그다음에 구매자별로 어떤 탄력도도 파악할 수 있는 대신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자, 반독점 정책.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독점, 자, 볼게요. 우리가 요 한번 볼게요. 그 완전 경쟁일 때는 MC가 이렇게 돼 있고 P도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수요 곡선이 있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 경쟁에서는 수량이 P가 MC가 되는 지점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했죠. 독점은 어떻게 됐었죠? MC가 있었고 수요는 똑같이 왼쪽 그래프랑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독점에서는 수요 곡선의 절반에 해당되는 직선일 경우에는 이 MR, 그죠? 이게 MR 곡선인데 한계 수익 곡선인데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이 점, 그죠? 여기서 Q1이라는 데서 완전 경쟁에서는 결정되고 독점에서는 Q2라는 점에서 독점에 있어서 균형 수량이 결정되는 거죠. 물론 가격은 수요 곡선을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독점일 경우는 요만큼의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독점 정책이라는 것은 이 사중 손실이 없게끔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 제한적인 가격 설정, 물량 감소 및 사중 손실이 나타나 시장 전체에 퍼지는 것을 규제하고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을 반독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셔먼법, 그래서 거래 제한을 통한 시장 내의 독점을 금지한다 이런 서명법인데, 서명법이 뭔지에 대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는 이런 거 있었죠.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브라우저에 대한 얘기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 제한 혐의는 뭐냐면 시장을 독점한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윈도우 자체는 거의 독점이죠. 뭐 물론 이제 뭐 애플의 뭐 iOS 같은 것도 있겠지만 OS 그 운영 체계로 봤을 때 윈도우 아니면 이거죠. 윈도우가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윈도우를 만들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그냥 같이 끼워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래가지고 이 윈도우의 독점력이 익스플로러까지 독점력까지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쟁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없도록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관련된. 판결은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윈도우하고 익스플로러하고 두 개의 다른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할시켜라 이렇게 하고 같이 끼워 팔지 말라라, 익스플로러 끼워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 이렇게 했는데, 판결은 뭐냐면 이제 두 기업으로 쪼갤 필요는 없다. 그렇죠? 하지만 영업 방식을 바꾸어서 다른 브라우저가 윈도우와 함께 잘 작동하도록 보장을 해라 이런 판결이 났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는 뭐냐면은 독점에 있어서는 균형 수량이 완전 경쟁보다 훨씬 더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 경쟁으로 이게 만큼을 이렇게 하려고 하려면 수량을 좀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서 보면 이슈는 있죠. 효율적 가격이라는 게 있고 공정수익 가격이라는 게 있죠. 효율적 가격이라는 것은 한계 비용과 같은 거죠. P 이퀄 MC죠. 공정수익 가격은 뭐냐면은 이윤, 그러니까 정상 이윤을 포함한 거는 이윤이 0이거든요. 초과 이윤은 정상 이윤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이 0이라는 거는 이윤이 완전히 0이라서 뭐 장사해봤자 남는 게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업을 영위하면서 여러분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본을 사용하는 데한 기회비용까지 다 여러분들이 커버를 받은 거예요. 그런 걸 정상 이윤으로 하는데 공정수익 가격은 이게 가격은 평균 총비용과 일치돼야 된다. 그죠? 이게 뭐냐면은 파이가 0이라는 얘기죠. 그죠? 왜? 평균 총비용을 Q로 나눈 거는 평균 총비용이었죠. 그러니까 요 이윤이 0이 되는 걸 공정수익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효율적 가격은 어떻게 되냐? P 이퀄 MC가 되는 지점 왼쪽에서 보면은 요 1이죠. 그렇죠? P 이퀄 MC가 되는 부분. MC가 이 빨간 선이니까 P 이퀄 MC인 부분이 1이죠. 그래서 이 그램에서 효율적 가격은 1이고 동적 가격은 3.5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면은 MR이 요 파란색이죠. 한계 수입이 이렇게 돼 있고 한계 비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나는 점. 그렇죠? 만나는 점에서 수량을 선택하고 500. 그렇죠?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수요곡선상 이 500 수량을 수요곡선에 집어넣으면 이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 3.5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정부가 P 이퀄 MC 가격을 1로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정부가 가격을 1달러로 통제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독점 기업은 500에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MR 이퀄 MC가 되는 지점. 그다음 가격은 원래 3.5로 이렇게 되는데 완전 경제 같은 경우는 완전 경제에서는 P 이퀄 MC 되는 지점. 그렇죠? 요 1이라는 것이 이제 효율적 가격이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독점 기업에게 일부로 가격을 하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요 기업은 적자를 보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500일 때 평균 총비용은 예전에 클라리틴 사례에서 이게 보여준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500일 때, 수량이 500일 때 클라리틴의 평균 총비용은 1.0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수량이 500일 때 평균 총비용은 1.0이었어요. 1.02. 그래서 우리가 이유는 어떻게 됐죠? 이유는 어쨌든 Q 곱하기 P-ATC였죠. 그렇죠? 근데 이 완전 경쟁 기업처럼 동일하기 위해서 가격을 1불 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 500일 때 수량은 자기네들은 1.0이니까 독점 기업의 경우는 요만큼 손실을 보죠. 500 곱하겠죠? 요만큼 적자를 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P 이퀄 ATC인 공정수익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윤이 0이 되는 지점, 그렇죠? 공정수익 가격으로 규제하는 경우 이 기업은 0의 경제적 이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 가격은 1과 3.5 사이에서 되고 생산량은 500단위와 1000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공정수익 가격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1.02로 해줘야 되는 거죠. 평균 500 수량일 때는 500을 생산하니까 독점일 때는 그다음에 이때 평균 총비용은 1.02니까 가격을 1.02 정도 보장해 주면은 이윤은 0이 돼서 500 정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는 이게 좀 낮아지면서 뭐 생산자营여가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소비자营여는 좀 늘어나는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독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까? 그러니까 독점은 비효율적이며, 그렇죠? 비효율적이라는 게 사중 손실이 발생하죠. 완전 경쟁보다 수량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등,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보다 독점 시장에서 가격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독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람직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연 독점과 특허권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자연 독점 같은 게 어떻게 되죠? 이미 하나의 기업이 원래 초기 고정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하나의 기업이 계속 수량을 늘려서 생산을 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낮아졌죠. 근데 만약 자연 독점인 전력회사가 여러 개로 분할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각각이 스스로 다 이렇게 뭐 전봇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되게 많이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뭐 전력 가격도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게 소비자한테 좀 손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자연 독점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하나 특허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발명이 가능할까? 그렇죠? 왜 사람들이 죽어라?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신약에 대해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 그렇게 할까요? 뭐 성공하면 대박이지만은 성공하지 못하면은 진짜 완전히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성공하면은 내가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그렇죠? 독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런 기대로 엄청나게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발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서도 그 특허권이라든지 신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독점에 꽤 오랜 시간을 독점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증적 증거에 따르면은 시장 지배력 획득 욕구는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방과 혁신을 자극할 유능한 경쟁자들이 있는 산업일수록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점에 대한 욕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혁신을 이뤄내고 그렇게 해서 개발해내는 그거에 대해서 독점력을 인정해주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독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뭐 게임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어쨌든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